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얼마 전에 한 유튜버의 잘못된 리뷰 영상 하나로 간장게장집이 아예 폐업을 한 일이 생겼는데요. 그 외에도 유튜버들이 영향력을 이용하여 피해를 입힌다든지 뒷광고를 하는 방식으로 큰 돈을 버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유튜버는 LG로부터 제품을 제공받아 리뷰 영상을 제작하고는 다시 LG에서 제품을 회수해 간다며 볼멘 소리를 하길래 무상으로 리뷰를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 리뷰 영상 제작비는 따로 받는다고 밝히기도 하였는데요. 연예인들도 협찬이나 선물을 엄청나게 받는데 이를 너무 당연히 여기기도 합니다. 남현주는 미국을 가면서 아시아나 항공에 협찬을 받았는데 비즈니스가 아닌 이코노미를 줬다며 해주고도 욕먹어요 의구 다음부턴 대한항공으로 간다는 글을 남겨 아시아나에서는 공식적으로 직접 협찬이 아니라고 밝히고 어마어마한 욕을 먹은 후에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고, 아이돌 그룹 유키스의 멤버들은 디아블로3가 발매되어 한창 품귀 현상과 함께 한정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던 시절 트위터를 통해 한정판을 구하고 싶다는 구걸 멘트를 지속적으로 날려서 결국 팬들에게 한정판 패키지를 선물 받고는 엄청나게 여론이 안 좋아지자 블리자드에게 직접 받았다고 해명하였지만 사진에는 훈민호 빠꼬 라는 팬의 글씨가 써져 있었고 블리자드가 직접 유키스 멤버에게 디아블로3를 준 적이 없다고 밝혀 열성 팬들도 이들을 손절하는 등 안 그래도 인기 없던 그룹이 더 인기가 없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데니안도 LG 트윈스가 잠깐 잘하던 시절 트윈스의 유광 잠바 사진을 올리며 구하고 싶다고 하여 팬이 구해준 것을 올리고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블로거도 있는데요. 블로그라는 매체가 만들어진 것은 최대한 전문적으로 본인의 분야에 대해서 쓰는 것이었지만 검색에도 가장 많이 걸리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블로그는 맛집 블로그였고, 블로그에 조금만 인기가 있어도 홍보를 요청하는 가게들이 많아지면서 업체에서는 블로거에게 건당 몇십만원씩 블로그 고료를 주다 보니 블로거가 직접 블로그에 올려줄 테니 무료로 서비스를 달라고 하여 우전 취식을 한다든지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안 좋은 식으로 글을 작성해 해당 식당에게 큰 피해를 끼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자 아예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오는 맛집은 처음부터 거르라는 국룰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하도 이런 일들이 많아지자 네이버에선 아예 파워블로거라는 이름 자체를 없애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파워블로거라는 이름으로 벌어졌던 꽤나 화제가 된 사건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전주 무한리필 고깃집 사건입니다. 2014년 어느 날 유명 블로그에 무한리필 고깃집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굉장히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사진과 함께 혼자서 삼겹살을 한 근 정도 먹고 간 거라 먹고 싶지 않았다며 혼자서 열심히 사진만 찍고 5번 젓가락으로 집어 먹었다고 글을 썼는데요. 그러면서 5번만 집어 먹었는데 설마 돈 받는 것은 아니겠지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장 곳곳을 스캔해 봤다면서 식당에 이곳저곳 사진도 함께 올리는데요. 30분 정도 만에 술자리가 끝이 났고 계산을 했는데 불상사가 발생했다며 고기 5점에 물 2잔 먹었는데 14,000원 그대로 받더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주 인심이 이렇게 야박할 수가 있냐며 해도 너무한 곳이라는 글을 남기는데요. 야박한 인심이라는 태그까지 완벽한 마무리였습니다. 이 글은 유명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자 블로거는 전주 맛집 블로그 활동의 어려움과 진정성이라는 제목으로 본인이 있었던 일과 느낀 감정 그대로 쓰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글을 남기고는 결국 비공개로 전환하고 방명록 창도 없애버리고 댓글을 달았던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고발과 소송을 걸기도 했는데요. 이 글은 인터넷을 벗어나 뉴스에서도 꽤나 많은 보도를 합니다. 사장님은 그 블로그 글 이후로 20일 동안은 거의 손님이 오지 않았다며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여느 블로거들처럼 오자마자 카메라를 들고 본인이 블로거라고 소개하며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또한 사장님은 댓글을 통하여 직접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CCTV를 확인해보니 10분도 되지 않아 10점 이상 먹었고 맥주까지 먹더라는 글을 씁니다. 심지어 50분 정도를 앉아 있었다는데요. 이쯤 되면 당연히 돈을 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사람들의 악플로 인해 공황장애에 걸렸다면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그 이후로도 맛집 포스팅과 함께 명량을 보러 극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 올리기도 했었고 몇 번 아이디를 바꿔가며 계속 운영하다가 현재는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다음은 롯데마트 블로거입니다. 롯데마트에서는 CJ 상품들을 3만원 이상 구매하면 5,000원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한 블로거는 그 문구를 보고 어떻게든 3만원을 맞춰서 구매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직원 실수로 행사 상품이 아닌 상품에 해당 이벤트 문구를 붙여놓아 블로거는 상품을 잘못 구매하게 됩니다. 처음에 마트에서는 손님이 잘못 구매한 것이라고 했다가 실제로 그 이벤트 문구가 해당 상품에 붙어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해당 문구를 떼고 블로거에게는 5,000원 상품권을 지급했는데요. 블로거는 갑자기 자신이 블로거라면서 사진을 찍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다음날 새벽 4시에 롯데마트 설날 이벤트 지옥 진짜 최악이다 라는 글이 올라오는데요. 고객센터 직원이 이벤트 문구를 떼려고 하자 본인이 사진 찍을 거라고 떼지 말라고 하면서 사진을 겨우 찍었다며 이를 덮으려고 게시물을 제거하려고 했다고 씁니다. 이는 실수를 덮으려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걸 빨리 고치고 블로거에게는 상품권을 지급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블로거는 교묘하게 실수를 덮으려고 그 문구부터 뗐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글을 쓰고는 너무너무 분해서 잠이 안 온다며 롯데마트가 싫어요 라는 글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 블로그는 나름 여기저기에 퍼져나갔고 롯데마트 본사에서도 보면서 진상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해당 직원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10년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게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본인도 모르게 갑질을 하고 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다른 식으로 큰 피해를 입혔던 블로그도 있었습니다. 한 블로거는 깨끔이라는 오존살균 세척기를 홍보해줍니다. 과일과 야채 등을 오존으로 세척하면 좋다면서 대놓고 광고를 하여 공동구매를 진행한 건데요. 블로거는 자신이 계속 써오던 것이라며 잉크가 10분 만에 깨끗한 물로 변하는 실험도 하고 실제 인증기관 마크와 중금속 수치 감소율을 보여주며 사람들을 믿게 만들었고 실제로 블로거를 통하여 36만원짜리 살균기가 약 3,000대 이상 팔려나갔고 블로거는 대당 7만원의 수수료로 2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립니다. 사실 이런 식의 장사는 많은 분들이 하고 있기도 한데요. 문제는 제품의 품질이었습니다. 오존이라는 물질 자체가 몸에 좋은 물질이 아닌데 오존으로 세척한 음식이 좋을 리가 없었던 것인데요. 블로거를 믿고 제품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구토와 두통 등을 호소했고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오존 농도가 기준을 초과한 것을 발견하고 구매한 사람들이 환불을 요구했지만 공동구매로 구입한 제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카페까지 만들어가면서 환불과 함께 피해 보상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해당 블로거는 본인도 무엇이 문제이고 진실인지 잘 모르겠다며 본인도 재조사에 해명을 요구하겠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결국 공정위에선 이를 조사하게 되었고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었고 해당 블로거는 폐쇄가 되고 맙니다. 앞으로는 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